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교회 안에 번지며 실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2017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기독교가 가톨릭 불교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배진구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 마틴 루터의 삶을 다룬 영화가 개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가짜뉴스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과 탄핵 전국으로 어수선한 시국에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짜뉴스의 피해가 교회에서도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촛불 집회에 중국인 유학생 6만 명을 투입했다. 평양에서 김정은의 호위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을 체포했다. 최근 SNS에서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들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전국으로 최근 가짜뉴스 확산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극단적 갈등이 온라인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짜뉴스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 SNS 그룹으로 모여 있다 보니 확산은 더 빠릅니다.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실제 피해를 입는 교회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담임 목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게시글로 곤욕을 겪었습니다. 모바일 커뮤니티 그룹인 밴드에서 보수 성향의 그룹들에 퍼진 악성 루머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독교계를 방문한 이를 비판하며 이영훈 한기총 대표 회장이 북한에 가서 성접대를 받고 김정은의 충성맹세 서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이 글은 일베 저장소 등 10개 밴드 그룹에 확산됐습니다. 음해성 게시글의 피해를 본 교회 측은 관계자 8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는 성도들이 먼저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정보를 책임감 있게 공유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 유익하고 또 해로운지, 또 어떤 것들이 진짜 뉴스이고 또 거짓된 뉴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교회 공동체의 분별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최근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기독교가 한국 사회 1위 종교로 급부상했지만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최근 기윤실이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한국 교회가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역할을 감당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지난 2013년에 이어 2017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15 인구 센서스 조사 이후 진행돼 교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2%에 불과해 가톨릭과 불교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경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9.9%로 비교적 높은 반면 비기독교인은 10.7%에 그쳤습니다. 응답자들은 한국교회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활동으로는 윤리와 도덕적 실천 운동을 기대했습니다. 최근 시국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3.4%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비기독교인의 경우 80.1%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가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정직성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 외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사회 속에서 명실상부한 최대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성장이 아닌 자성과 갱신에 집중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에 배진구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배 목사는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회 총재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대표회장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한기총은 이날 임원회에서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을 구성키로 하고 모든 제반 사항을 대표회장에 위임했습니다. 특히 이영훈 대표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한기총 77 정관 복귀 관련 안건도 토의에 올랐습니다. 임원들은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 한국교회 총연합회 7개 교단과 군소교단에서 총 8명의 후보를 뽑아 그중 3명을 선발하자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해 총회 인준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기총과 한교연이 공동 주최한 3.1절 구국기도회가 태극기 집회와 관련됐다는 논란에 대해 집회 장소로 인한 오해였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도회 직후 탄핵 반대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이어져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지만 태극기 집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종교 지도자와 교회가 민감한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행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끈 믿음의 선지자 마틴 루터의 삶을 그린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은 16세기와 17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며 등장했던 개혁운동입니다. 영화 루터는 16세기 교회에서 벌어졌던 면죄부 판매에 반발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전말을 담았습니다. 독일의 신부 루터는 궁핍한 가운데 면죄부를 사야만 했던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 사제 이상에게만 허락됐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등 민중들을 위해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영화는 신앙에 대한 고민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루터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개봉하는 영화 루터는 오는 4월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예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로힝야족 어린이 수천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의료 지원 부족으로 사망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 무장 세력을 대상으로 토벌 작전을 벌여 로힝야족의 주거주지가 봉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3천 명이 넘는 로힝야족 어린이들이 유엔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엔은 지역 주민들이 두려움에 마을을 떠나길 꺼려 인근 지역에서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 약 970명을 구조했습니다. 난민은 작은 고무보트와 나무배에 의지해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유입된 난민은 올해만 13,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50%, 재작년 대비 7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엔은 이들 중 440명 이상이 리비아 해안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리비아 해안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주요 관문인데요. 유럽국은 이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 관련 서적을 구입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한국계 중국인 5명이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중국 법원은 종교 서적의 구입이나 유통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해받는 크리스천 감시기구 차이나 에이드는 이번 사건이 크리스천을 겨냥한 인권 유린과 부당 대우의 대표적인 경우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형이 구형된 5명 모두 당국에 등록된 교회의 목회자거나 성도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이나 에이드는 중국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박해라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기독교 서점 패밀리 크리스천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1931년 개업한 패밀리 크리스천은 지난 85년간 미국 36개 주 240개 도시에서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서적과 음반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경영난으로 이미 작년에 파산에 이른 패밀리 크리스천은 파산 후에도 갖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한 패밀리 크리스천의 매각 소식은 미국 내 기독교 인구의 감소 실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파산 신고 당시 매출은 2008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 여성이 동성애자를 고용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성 면접관은 동성애자의 직무 능력이 이성애자에 비해 뛰어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연구는 여성이 동성애자에게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데는 자신들이 그간 직장 내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이라 추정했습니다. 여성들은 승진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장벽과 씨름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차별을 경험한 동성애자들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규정하고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이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김정남 피살 사건을 호도하려 들지 말란 뜻이라며 북한 정부의 전화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강철 대사는 피살 사건 이후 2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말레이 정부와 한국이 야합해 북한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이드 부총리는 북한은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이번 살인 사건의 국제적 영향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그룹이 7시간 이하의 그룹보다 비만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이 부족하면 체지방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박상민 교수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체내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 분비 균형이 맞지 않아 비만 위험도를 높이고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렙틴과 그렐린은 체지방을 유지하고 식욕을 관리하는 호르몬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수면 리듬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10위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때문에 선진국 반열의 기준으로 삼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힘들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벽을 깬 후 10년이 지나도록 3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려 수출 의존형인 국내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져있는 여성 노동력을 시장으로 더 끌어들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은 계속해서 고부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관광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여행을 계획했다 취소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시민은 국경으로 여행 계획을 잡았다가 일본으로 장소를 옮겼다며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국 제품 불매 운동에 맞춰 중국 제품을 사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양꼬치를 먹을 때마다 중국 맥주가 생각나긴 하지만 굳이 즐겨 찾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적대 감정이 고개를 들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문제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이 시키는 허드렛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등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아파트 관리의 수평적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차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서울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단독 추천됐습니다. 윤 목사는 오는 5월 개최되는 기성총회에서 선거 없이 부총회장에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목사는
기성 유지재단 이사장과 서울신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세계를 향하여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청년대학부 찬양대원과 교회학교 학생만 해도 4,500여 명이 참석했다며 예년에 비해 다음 세대들의 참석률이 높았던 특세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서울시의 살사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받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활동을 실시합니다. 살사 프로젝트는 살자 사랑하자의 줄임말로 종교별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치료 지원, 정기 예배 모임, 자살 예방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기증 인식 개선 및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I Promise You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SNS를 통해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배우 최지우, 지진이, 황보라, 방송인 에바, 현영, 가수 김희철 등 유명 인사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